자, 그럼 제가 아까 여기가 좀 약간 부실하다고 했는데요. 자, 요 계산을 하는 케이스는 딱 두 가지예요. 그럼 결국은 첫 번째, 연산자가 입력되었을 때, 즉, 뭔가 트리거가 왔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뭐 리턴 값이 있으니까 볼 리절트,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 어떤 리턴 값을 설정해 놨으니까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들어왔고요. 트리거가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다는 건 뭡니까? 아까 그 트리거는 숫자에 입력되고 나면 해제한다 그랬죠. 결국은 숫자를 입력을 하다가 기호를 눌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 계산을 수행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또 하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요. 3 플러스 다시 1 플러스 2를 했어요. 다시 플러스까지 됐죠. 근데 계속 플러스 누른다고 바뀌나요? 안 바뀌죠. 즉 연속해서 두 번 이상 누르지 않았을 때 결국은 무언가 숫자를 입력한 이후에 사칙 연산자를 눌렀을 때에만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트리거드 온이 true가 아니었을 때, false일 때, 이 얘기는 곧 이 얘기죠. 이건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즉 한 번도 사칙 연산자가 눌리지 않았을 경우에만 계산을 수행해줘,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주석으로 달아볼게요. 연속으로 사칙 연산자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만 계산을 진행한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산하는 요 사칙 연산자 calc operator input 이 루틴은 아직 이퀄 연산자 처리는 안 되지만 자체적으로 사칙 연산자 처리는 이제 완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약간 숫자 입력하는 부분도 잠깐 좀 보완을 할게요. 여기도 사실은 보완이 좀 필요한데요. 아직까지는 뭐 이퀄까지는 뭐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도 이미 아까 보완했네요. 보완했고 닷 부분 볼까요? 닷 부분도 제가 여기 보완했죠. 닷 부분 요 부분은 나중에 조건이 좀 바뀔 거예요. 왜 바뀌어야 되냐면 보여드릴게요. 1 플러스 이렇게 가다가 점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0점으로 바뀌죠? 이 조건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조건을. 근데 여기 보면 현재 입력값이 0일 때만 0점으로 되거든요. 지금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누를 때만 0점으로 되고요. 1, 2, 점 하면 그냥 점이 붙죠. 자, 1 플러스 2 플러스 점 누르면 그냥 3점이 되죠. 나 0점 만들고 싶은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조건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맨 위로 올라옵니다. 뭔가가 사칙 연산자가 한번 눌렸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그냥 얘는 0점으로 해야 되겠네. 요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요게 요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볼 거예요. 즉 사칙
사칙 연산자가 눌린 경우, 눌린 이후에 소수점을 입력할 경우에는 입력 화면에 0점으로 표시한다. 됐죠? 자, 그럼 볼까요? 계산기 두 개를 띄워놓고 하죠, 이제 뭐. 자, 1 플러스 3 플러스 점 5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점 5 플러스 점 찍었는데 왜 화면 갱신이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이것 때문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턴이 되니까 안 되는 거죠. else가 여기 하나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아니면 논리가 복잡해지는 게 싫으면 이 부분을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간단한 방법이 있네요. 얘를 0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표시해주면 되는 거죠. 자, 볼까요? (1) 플러스 3 플러스 점 5는 0을 안 고쳤죠. 1 플러스 3 플러스 점 5 플러스 똑같아졌죠. 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0을 해줘도 되고 0점을 하고 리턴을 시켜도 되고,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이 제일 깔끔하게 느껴지네요. 0을 만들고 어차피 다시 입력됐으니까 이제 0이기 때문에 다시 추가가 되고 디스플레이를 하겠죠. 이렇게. 백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나중에 살펴보고요. 자, 이제 그러면 사칙 연산자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처리가 됐거든요. 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를 한번 볼게요. 이제 실행해서 0으로 만들고, 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값이 틀리죠.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마이너스는 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또 다시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똑같 마이너스 3이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네, 여기까지는 비슷하네요. 은을 아직 제가 구현을 안 했는데 은을 하면 결과는 비슷해지겠네요. 자, 문제는 이제 마이너스를 연속해서 입력할 때요.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하면 여기 마이너스 8인데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10이 되죠. 도대체 왜 그럴까? 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 마이너스 1이 붙죠. 원래는 1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붙고 그냥 여기 1이 표시가 돼야 되거든요. 왜 앞에 마이너스가 붙냐 하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0의 값에서 2를 빼줬잖아요. 마이너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 이해 안 되셨죠? 다시. 최초의 값은 0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를 입력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입력했잖아요. 그럼 0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2를 먼저 입력해 놓은 상황이고 마이너스를 입력했기 때문에 다음에 오는 숫자 뭐 b의 값을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이런 논리적인 오류에 의해서 1이 먼저 입력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입력이 됐더니 뜬금포 그냥 마이너스 1이 돼버린 거예요. 얘를 호출했더니요. 자,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오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라스트 오퍼레이터라는 게 기억나시나요? 라스트 칼 오퍼레이터. 자, 즉 이건 언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최초에 여하튼 연산자가 입력이 됐을 때 마이너스일 경우나 뭐 곱하기일 경우나 나누기일 경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만 예외죠. 자, 라스트 칼 오퍼레이터가 논이고 칼 리절트가 제로이면 즉 이 얘기는 뭐냐면요. 최초로 이제 숫자 1이 입력된 다음에 어떤 마이너스가 최초로 입력됐다는 얘기예요. 클리어 누른 이유라든가 프로그램 실행해서 0인 상태에서 이때는 이 값을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력된 값으로 넣어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뭔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죠. 이제 값에서. 자, 주석까지 달아볼게요. 숫자 계산기 초기화 후 최초로 입력된 경우 최초로 연산자가 입력된 경우 해당 넘버라고 하지 말고 그죠? 해당 넘버가 맞네요. 해당 입력 값을 계산값으로 설정한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볼까요? 이제 같아집니다. 1 마이너스 어떻습니까? 같아졌죠? 조건이 이제부터는 같죠. 2 마이너스 3 플러스 3 플러스 여기도 오류가 있네요.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죠. 왜 이런 오류가 생겼는지는. 마이너스만 먼저 봅니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0. 자, 일단 마이너스부터 나머지는 같고요.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딱히 고칠 부분은 현재는 없죠. 자, 이제 4층 연산자의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우리가 구현을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아까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었죠. 자, 1 플러스 2 플러스 여기까지는 똑같죠. 1 플러스 2 플러스 그리고 3 마이너스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6이 나오고 마이너스가 표시되죠. 근데 여기는 3 마이너스를 했더니 그대로 빼버려서 0이 나왔죠. 자, 왜 그러냐면 이 계산기가 아직 그 처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까지 자 다시 히스토리를 거슬러 가보면 1 플러스 2 플러스 3까지 눌렀다는 얘기는 이게 숫자가 헷갈리니까요. 3 플러스 2 플러스 1까지 눌렀다는 얘기는 일단 1까지는 더해야 돼요. 이미 더해진 건 컨펌이에요. 이 현 상황에서 여기서 다른 연산자 마이너스를 입력하면 일단 1까지 더한 다음에 이제 6에서 마이너스 뭔가를 하겠다. 그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3 플러스 2 플러스 다시요. 3 플러스 2 플러스 1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누르면 6까지 된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빼버리죠. 그리고 여긴 또 마이너스가 되죠. 자, 이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요 부분을 수정을 해야 돼요. calculation 하는 부분을.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자, 만약에 그 조건을 찾아야 되거든요. calc2 넘버 클래스에 마지막 오퍼레이터가 논이 아니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전에 입력한 값이 논이 아니라는 얘기는 최초로 뭐 입력된 오퍼레이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calc2 넘버 클래스의 last 오퍼레이터가 또 마찬가지로 calc2 넘버 클래스의 current 오퍼레이터와 틀릴 경우, 즉 뭔가 이제 연산자만 바뀐 거예요. 이 얘기는 마이너스에다가 이제 플러스를 했는데 플러스? 틀리네. 그냥 계산해 버리게 되면 플러스가 먹어서 안 되고요. 그 이전이 마이너스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현재 계산값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last calc 오퍼레이터 계산값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널이 아닐 경우에, 즉 성공적으로 가지고 왔으면 이제 똑같이 밑에 걸 하는 거죠. 뭐 이렇게,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요 밑에 걸 하는 거고요. 연산자가 계속 숫자 연산자 같은 연산자가 계속 들어온 거고, 중간에 한번 다른 연산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연산자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전 연산자로 먼저 더해 줘야 됩니다. set 오퍼레이터는 이미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현재 연산자는 뭐 마이너스에다 플러스로 바뀌어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해주면 네, 깔끔합니다. 자, 요거 제가 한번 실행해서 보여드리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3 플러스 2 플러스 여기까지 뭐 아무 문제가 없죠. 플러스 1까지 입력을 했어요. 이제 마이너스 하니까 6 마이너스. 자, 이렇게 바뀌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2 마이너스 하면 4, 또 플러스를 하면 그대로 부호만 바뀌죠. 다시 뭐 여러 번 하다가 뭐 곱하기 뭐 2 플러스 네, 다 되죠.
자, 그래서 요 처리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 이 처리를 반드시 해야지 중간에 뭐 입력을 하다가 계산기 부호가 숫자를 입력한 상태에서 뭐 바뀌었을 때 요 처리가 된다는 거. 자, 주석 달아 볼게요. 자, 연산자 입력 시 이전 연산자와 틀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입력된 사칙 연산자를 이용해서 먼저 계산한다. 그냥 사칙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할게요. 자, 맨 위에 조건은 최초 입력 연산자가 아닐 경우, 즉 뭔가 한 번은 연산 처리가 된 겁니다. 논이 아니란 얘기는 뭔가 한 번 연산, 내가 뭔가 하나 라스트 오퍼레이터, 뭔가 여하튼 이전 연산자가 한 번 더 입력이 됐다.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석 서머리 빠졌네요. 자, 그리고 아까 칼쿠트 넘버 클래스에서 곱하기도 한번 볼까요? 이 곱하기도 그렇고요. 요게 보면 의외로 계산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저도 뭐 이번 교재 만들면서 좀 알았는데, 자요, 3 곱하기 하면 3 나오죠. 여기 3 곱하기 하면 0 되죠. 왜 그럴까요? 앞에 0에서 3을 곱했으니까요. 그냥 하면은 어느 정도 맞아요. 2 곱하기 3 곱하기, 근데 마찬가지로 0이 되죠. 2 곱하기. 네, 왜 그럴까요? 자, 그거의 비밀은 마이너스랑 똑같습니다. 여기도. 왜냐면 최초에 0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곱하면 걔가 또 0이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따라서 곱하기도 똑같이 얘를 카피를 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해볼게요. 그렇게 else 맞죠? 0이고 최초 입력일 때는 그냥 입력된 값을 계산 결과로 적용을 해버려야 됩니다. 자, 이퀄일 땐 상관없죠. 두 개의 값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나누기 똑같이 할게요. 얘라고 뭐 틀리겠습니까? 0으로 나눠질 텐데. 자, 한번 보여드리고 할까요? 5 나누기 2, 5 나누기, 자, 0으로 돼버리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단계가 필요하다. 자, 이걸 넣고 요거 핫빌드라고 있는데 한 리로드 그냥 누르고, 이건 지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5 나누기 똑같이 되죠. 5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3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요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곱하기 나누기 플러스 마이너스 뭐 암만 다 누르고 뭔 짓을 해도, 예를 들어서 뭐 곱하기 2 플러스
1, 1. 자, 갔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단 사칙 연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사칙 연산자를 오로지 눌렀을 때만 구현하는 그렇죠. 사칙 연산자를 눌렀을 때만 처리되는 로직을 구현을 했어요. 강의가 너무 길어져서 다음 강의 때는 이제 이퀄 처리하는 걸 할 텐데요. 이퀄도 어떻게 보면 제가 플래그 연산자 이런 거 플래그 변수를 써서 이퀄이 눌렸었는지 안 눌렸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뭐 거의 한 80%는 왔다. 계산기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서머리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태그. 자, 버튼에 우리는 태그라는 오브젝트 속성을 이용했다. 이용한 이유는 논리적으로 UI가 바뀌더라도 UI의 텍스트가 바뀌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 가장 핵심적인 calc operator input이라는 로직을 구현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 태그로 넘어온 것을 이제 어떤 연산자일지 여기서 받아오는 것이고요. get operator. 그 다음에 히스토리로 출력하기 전에 여기에서 해당 연산자의 문자, 화면에 보여진 문자는 여기서 얻어왔어요. 자, 그리고 핵심을 담당하는 여기 calculation process라는 클래스를 또 메소드를 만들어서 구현을 했고요. 자,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이런 조건들, 즉 연산자만 계속 입력하다가 뭔가 이제 다른 연산자가 입력이 됐을 때는 그 전에 입력된 연산자를 계산을 해야 된다. 곱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칙 연산자의 종류에 따라서 자식 클래스 가져오는 부분,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calculus number 클래스에서 이 부분 최초로 뭔가를 할 때, 자, 이런 건 못 참죠.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더하면 되지만 빼기, 나누기, 곱하기일 경우에는 자, 최초로 뭔가를 입력값 없이 연산자만 뭐 예를 들어서 5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때는 반드시 처음 입력된 값을 계산 결과 값으로 만들어 주고 나서 뭔가를 처리해야 된다. 자, 이 부분 이렇게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calc number 클래스는 여기에서 더 이상 손댈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리고 calc key process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equal 부분만 좀 빠져 있지 나머지는 연산자만 입력했을 때는 그대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사실은 쉬운 강의는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복하셔서 들어보시고 꼭 자기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계산기를 혼자서 이 추산 클래스라든가 뭐 이런 인폼을 이용해서 상속받아서 이런 로직을 구현할 정도가 되면요, 웬만한 수준에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공부하시든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강의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이퀄 연산자까지 구현하는 걸로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